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자기 전에 이렇게 막 씻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제 두드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두드러기에 대한 얘기들은 과거에 제 채널에서 현재 두 영상을 업로드를 해놨는데요. 그 영상들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현재 작년 여름부터 두드러기로 좀 고생 아닌 고생을 하고 있어요. 제 지난 영상, 바로 전 두드러기 영상에서는 양약에서 한약으로 바꾼 이후에 많이 괜찮아졌다, 좋은 차도를 보이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영상을 키운 이유는 아무래도 좀 다른 이유에서 영상을 켰겠죠? 당연히. 그때 당시에 제가 저 되게 좋아요, 건강해지고 있어요, 이제 두드러기 완전히 극복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거짓말처럼 다시 상황이 안 좋아졌었어요. 아무래도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먼저 처음에 다시 안 좋아지게 됐던 가장 첫 스타트가 뭐였냐면,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게 있죠. 그게 저도 시작을 하면서부터 다시 몸에 호르몬의 변화가 오고 몸에 열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회복되고 있던 두드러기들이 다시 또 올라오게 됐어요.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날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관리를 했었는데 이게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계속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날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 좋아지더라고요. 밤에 잠을 아예 못 자는 날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면증 아닌 불면증도 찾아오고, 제 몸을 봤을 때 그 두드러기들이 많이 난 걸 보면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는 멈추질 않지? 왜 계속 나는 거지? 그날이 끝났는데 도대체 또 뭐가 문제인 거지? 나는 내가 쭉 사는 패턴 그대로 살고 있는데 뭐가 도대체 문제인 거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꾸준히 하면서 지냈는데, 이게 뭐 며칠은 좋았다가 또 며칠은 안 좋았다가 계속 그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일주일 중에서 제가 2번을 침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침 치료를 받고 오는 날에는 뭔가 확 가라앉아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밤이 되니까 다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밤인데요. 지금도 좀 붉게 올라오고 약간 가렵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은 좀 저녁이라서 덜한데, 자기 전에 제가 보통 12시쯤에 잠을 자거든요. 자기 전에는 이게 정말 신경을 건드는, 신경을 곤두세우는 그런 간지러움이 막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는 최근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한 1, 2주간? 그러다가 지난주에 원장님한테 상담을 하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뭐 아무렇지 않게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름 감정을 컨트롤하고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그때 당시에 많이 받았던지라 이걸 어디 풀 수 있는 곳이 없었어서 막 울면서 한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나는 작년 여름에 면역력이 그렇게 떨어지고 대상포진이 오면서 원래부터 제가 건강을 되게 챙기는 편이었는데, 그렇게 면역력이 떨어지고 크게 아프면서 더 건강을 많이 챙기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금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제가 자신 있게 건강관리를 누구보다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몸은 계속해서 좀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반복하고 지금은 또 다시 안 좋아지는 상황을 겪고 있다 보니까 제 스스로에 대한 그런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이게 저는 몸에 난 두드러기다 보니까 딱 달라붙는 옷도 입지 못하고 짧은 옷을 입기도 사실 꺼려져요. 왜냐면 두드러기 난 부위가 좀 보일까봐 그냥 저 혼자
혼자 내심 자신감이 없고, 그리고 이제 곧 여름도 찾아오잖아요. 근데 노출된 옷을 못 입을까봐 그런 걱정도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작년 여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펑퍼짐한 옷 있잖아요. 통풍 잘 통하는 그런 통 넓은 트레이닝 바지 혹은 맨투맨 이런 편안한 옷만 계속 입다 보니까 뭔가 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작년 여름부터 계속해서 이 병 아닌 병을 앓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뭔가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울었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그거예요. 제가 12시에 잠을 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2시에 잠을 자려고 이렇게 침대에 누우면 딱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간지러운데 어떻게 잠에 드나,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 또 깰 건데 또 간지러워서 나도 모르게 막 긁다가 또 일어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전에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잠을 편하게 이루는 적이 지금 아예 없을 정도인 거예요. 항상 자다 보면 새벽에 4, 5시쯤에 깨고, 그러다 또 뒤척이다가 또 잠이 들면 눈을 뜨면 한 11시, 12시쯤 되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이게 생활 패턴이 점점 늦어지니까 저는 원래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편인데 이 두드러기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스트레스였는데, 한의사 선생님은 들으면서 되게 많이 공감을 해주셨고, 저뿐만이 아니라 무서워. 저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봐왔겠어요. 저보다 더 심한 사람들도 많이 봤을 텐데, 그래서 그런지 되게 덤덤하게 태연하게 제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조언도 되게 좀 쿨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현재로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거라고 말씀드리니까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치 쿨한 옆집 아주머니처럼 저한테 잠 못 자시면 너무 잠 자려고 하지 마시고 넷플릭스 한 편 보시고 그냥 휴대폰 조금 하다가 그러고 좀 진짜 이젠 잠이 온다 이러면 주무시라고. 제가 뭐 회사원도 아니고 어쨌든 지금은 학생 신분이라 비교적 생활이 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오늘 좀 잠 못 자겠다 싶으면 넷플릭스 한 편 보고 자고, 너무 몸이 간지럽다 이러면 찬물로 샤워를 하고 편하게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요즘에 겪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들을 되게 덤덤하게 태연하게 큰일 아니라는 듯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는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 좋게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너무 이거를 집요하게 파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별거 아닌데 그냥 뭐 감기처럼 잠깐 있다 지나가겠지 라는 식으로 생각을 조금씩 변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한결 좀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더욱더 마음을 좀 가볍게 먹고 그렇게 두드러기를 치료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조금 더 빨리 찾아오고 싶었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완전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던 상황인지라 차마 카메라 앞에 나설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좀 추스리고 여러분들께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이게 제 잠옷인데요. 잠옷 보이시죠? 되게 좀 거지 같은 거. 되게 허름해 보이고 이런데 사실 저도 이런 잠옷 안 입거든요. 어떤 잠옷을 입냐면 이런 그냥 평범한 집에 막 나뒹구는 이런 잠옷들, 평범한 잠옷들을 입고 자는데 사실 이게 허름한 잠옷은 아니고요. 좀 면이 괜찮은 반팔 티예요. 되게 얇은 재질이고 제가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급하게 충전을 하고 다시 켰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잠옷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꺼졌는데요. 저는 평범한 잠옷들을 잘 입었었어요. 그 어느 옷을 입어도 뭐 피부에 뭐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드러기가 장기화되면서 제 피부가 좀 많이 예민해졌어요. 어느 정도냐면 낮이건 아침이건
제 침대에 이렇게 앉아있거나 누워있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자려고 12시쯤에 이제 누우면 그때부터 이 침대에 닿이는 제 모든 피부 살결들이 간지러워서 미치는 거예요. 원래 두드러기가 있으신 분들은 새벽에, 그러니까 야심한 밤에 두드러기에 대한 그게 더 확 올라온대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증상이긴 한데 저는 피부가 너무 예민해지니까 이불이라든지 침대에 까는 시트 전부 다 아토피나 그런 피부 환자들을 위한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닿여도 피부에 닿지 않는 그런 재질의 시트랑 이불을 사용하거든요. 이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용어를 몰라가지고 이게 이런 이불 뭔지 아시나요? 이렇게 사각사각거리는 피부에 닿여도 부드러운 이불, 피부에 바로 닿지 않는 그런 이불과 시트를 쓰고 있는데요. 침구 청소기로 침대 시트를 한 이틀에 한 번꼴로 밀어줘요. 그렇게 하고 원래 저는 공기청정기 한 번 써본 적이 없는데 거실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제 방에 들고 와서 주기적으로 밤에 자기 전에는 계속해서 공기청정기를 한 30분 정도 틀어놨다가 그러고 끄고 자요. 그렇게 하니까 밤에 확실히 잘 때는 간지러운 게 안 느껴져요. 근데 다만 새벽에 그냥 몸 자체가 간지러워서 깨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확실히 제가 뭔가를 좀 더 깨끗하게 노력을 하니 간지러운 게 덜 하긴 하는데요. 저는 접촉성 피부염 비슷한 걸 앓고 있어요. 사실 제 원인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짬뽕처럼 다 엮여 있어서 이게 하나의 질병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진짜 힘들어요. 콜린성 두드러기 증상을 읽어보면 뭔가 제 얘기 같아요. 약간 몸에 열이 오른다든지 땀이 나면 두드러기 올라오는 그런 증상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 나도 그런데?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고 또 접촉성 피부염 피부에 접촉이 많이 되는 부위들 있잖아요. 뭐 팔꿈치라든지 아니면 무릎 뒤라든지 아니면 팬티 라인 쪽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이렇게 목 옆에라든지 이렇게 접촉성 피부염 이 나타날 만한 그런 부위들에 제가 두드러기도 있으니까 이게 접촉성 피부염 같기도 하고 뭔가 다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현재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약 그리고 처방해주는 그걸 보면 몸에 열을 내리고 피부 장벽을 좀 강화시킬 수 있고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처방을 내려주셔서 약과 그런 연고를 다 같이 쓰고 있고요. 근데 제가 지금 약을 먹은 지 2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나타나는 두드러기 쪽 위치가 거의 다 접촉성 피부염이 나타나는 위치들이기 때문에 그런 접촉성 피부염 쪽으로 진료 방향을 좀 바꿔서 그에 맞는 약과 그런 것들을 처방해 주시겠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약도 다 먹어가서 그쪽으로 치료 방법을 곧 있으면 바꿀 것 같은데 그때 또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좀 다른 데로 새었는데요. 아무튼 제가 평범한 잠옷을 입어도 전혀 아무렇지 않던 제가 이제는 조금이라도 면이 안 좋은 재질들 그리고 면이 아닌 재질들을 입으면 옷에 의해서 피부에서 좀 두드러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피부가 정말 많이 예민해져 있고 그냥 건들기만 해도 막 반응을 하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잠옷으로 최근에 바꿨어요. 원래라면 이게 면이 되게 좋은 얇은 흰 반팔티인데 이 목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시보리? 이게 보이시나요? 이런 시보리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시보리조차 이제 여기 닿으면 이쪽에 딱 그 티들이 닿이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두드러기가 막 올라오고 간지럽고 밤에 잘 때도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아무리 좋은 면 소재라고 해도 아깝긴 하지만 내 피부를 위해서 그러면 그 부분 잘라내자 해가지고 가위로 그냥 싹둑 오렸거든요. 근데 그 시보리 부분만 잘라내면 그래도 조금 이런 쇄골이라든지 약간 두드러기가 나는 부위 쪽에 옷이 조금 닿여가지고 조금 더 파지게 해가지고 막 자른 약간 그지 같은 그런 옷을 잠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물론 잘라내긴 했지만 면이 되게 좋아가지고 입은 듯 안 입은 듯 이런 그냥
집에서 막 입을 수 있는 그런 산티나 이런 거에 비하면 진짜 차원이 다른 확실히 비싼 게 좋은 거라고 되게 저는 만족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요즘에는 상황인지라 거의 집에서만 생활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피부에 덜 자극이 가는 옷을 입고 있으면 조금 더 두드러기에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쪽에는 지금 현재 거의 안 나거든요. 간지러운 것도 거의 없고 점점 더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저는 좀 불안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땀을 또 배출하게 되고 더우면 몸의 열도 좀 올라가니까. 근데 이런 저의 이런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조금 더 두드러기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 부정적인 생각을 덜 하는 거, 최대한 몸에 자극이 덜 가게 순한 제품, 순한 면, 정말 좋은 그런 고급 순면 있잖아요. 육십수 면 같은 거. 그리고 과식 안 하고 야식 안 먹고 인스턴트 안 먹고 그런 식으로 좀 더 꾸준히 하면 고쳐지지 않을까. 제 두드러기랑 이제 빠이빠이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사람마다 정말 몸이 다 다양하잖아요. 누군가는 뭐 이런 방법을 써봤는데 안 됐고 누구는 이 방법을 썼더니 바로 고쳐졌고 사람마다 정말 몸은 진짜 신기한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이 끈질긴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까지 이 약을 먹어야 되고 언제까지 이 고통 아닌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볼 생각이고요. 제가 이렇게 두드러기를 앓고 있을 때 저도 유튜브에 두드러기를 검색을 해서 다양한 영상들을 봤었어요. 근데 주로 있는 많은 영상들은 전문가들의 지식 관련 그런 영상들이었고 저와 같은 그런 일반인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두드러기에 대한 고통 그들의 제가 많이 보질 못해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컨텐츠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전문가의 그런 지식도 좋지만 이건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의 영상에 이어 오늘 이렇게 세 번째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피부 질환을 앓고 있고 또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분명 저와 비슷한 혹은 또 다른 그런 피부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많은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비슷한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감정과 경험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싶고 완치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두드러기와 관련된 콘텐츠들로 여러분들을 찾아올 생각이고요. 궁금하신 점 혹은 저와 공유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하시죠. 안녕!